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며칠이 남지 않았네요. 신축년에 해자축부터 시작해서 거의 3년간 어두운 터널을 우리는 걸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이민년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밝은 태양빛이 떠오르기 때문에, 자, 해자축에 3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자, 그것이 드러나는 해가 이민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민년이 될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준비한 것이 없이 이렇게 막 살았다면, 자, 그것이 또 드러나서 약간 곤란한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해가 이민년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지개를 한번 켜시고 새로운 태양빛이 떠오르는 이민년을 한번 맞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머니의 운명에서 자식의 운명을 보다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물론 부모로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고 그 차이가 난다라고도 볼 수가 없지만은, 자,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보게 되면 어머니의 그 자식 사랑은 정말 아버지와 조금 비교가 될 정도로 뭔가 더 끈끈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하나의 그 씨를 뿌려주는 존재로서, 예를 들면 그 역할이 끝나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10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 씨앗을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성장시키고 이 아이를 온전하게 세상에 만들어내는 아주 막대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그 애정이 더 끈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해서 어머니의 운명에 자식의 운명을 볼 수가 있는지, 자, 그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사주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인성이라는 것과 관성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인성이라는 에너지는 나를 생해주는 글자로서, 에너지로서 우리의 어머니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관성이라는 에너지는 나를 극을 하는 존재로서 남편에 들어갑니다. 여자분들 사주를 놓고 볼 때. 자,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돌려서 보게 되면, 자, 인성이라는 이 에너지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사위가 되겠고, 또 관성이라는 에너지는 어머니들 입장에서, 여자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관성이라는 에너지는 며느리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사주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고 며느리 사랑은 장인, 시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자, 이 사주에서도 보듯이 장모의 사랑은 사위다. 자, 이런 말은 사위가 장모의 사주에서 보게 되면 인성이라는 나를 생해주는 에너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모님들이 사위를 바라보는 원초적인 느낌은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감사하고 고맙고 안아주고 싶은 이런 존재로 일단은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살아가면서 뭐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 또한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원초적인 모습에서 에너지로 보게 되면은 사위라는 입장은 어머니 입장에서 나를 생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위가 일단 굉장히 이뻐 보이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로 사위 사랑은 장모다. 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관성이라는 에너지가 또 며느리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고부 갈등 하면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 얘기입니다. 저는 한국인들만 고부 갈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봐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고부 갈등은 조금 공통적이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또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왜 그렇게 고부 갈등이 일어나냐면, 여자분 사주에서, 여자들의 사주에서 관성은 나를 극하는 에너지입니다. 나무라는 에너지가 있다. 주인공이라고 할 때 나를 극하는 금이라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 원초적인 느낌입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면 나를 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느낌이랄까요? 경쟁자적인 느낌. 자, 이런 것처럼 뭔가 사회를 이렇게 맞이할 때 안아주는 느낌과는 다르게 극하로 들어오는 존재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뭔가 뺏긴다는 느낌이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는 사랑하기가 조금 이렇게 껄끄러운 존재로 원초적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며느리 사랑은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아버님이 며느리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또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화, 토, 금, 수, 오행별로 어떤 며느리와 어떤 사이를 내가 만나게 되는지를 나의 사주 구조 속에서도 충분히 리딩할 수 있는데, 자, 목이라는 어머니, 목이라는 여자분이 만나게 되는 며느리와 사이는, 자, 목은 금이라는 에너지가 며느리에 들어가고 수라는 에너지가 사위에 들어갑니다. 자, 화라는 병화, 정화, 일간입니다. 여자분들은 수라는 에너지가 며느리에 들어가고 목이라는 에너지가 나의 사위에 들어갑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라는 에너지입니다. 무토, 기토라는 여자분의 사주에서 보게 되면 목이라는 에너지가 나의 며느리가 되고 화라는 에너지가 나의 사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경금, 신금의 에너지입니다. 자, 이런 여자분들은 화라는 에너지가 나의 며느리에 들어가고 토라는 에너지가 나의 사위의 모습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라는 임수, 개수, 일간 여자분들입니다. 자, 며느리라는 에너지는 토에 들어가게 되고 사위라는 에너지는 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사주를 한번 딱 펼쳐 보시고, 나의 며느리 사이는 어떤 상태일까라는 것을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자, 내가 인연되는 사위, 내가 인연되는 며느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운명에 우리가 인연을 하게 되는지 두 번째 보게 되면, 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되는 것은 괜찮은데 나의 자식이 잘못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파서 못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라는 거, 내가 아무리 고통을 받고 힘들어도 열매라는 나의 자식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어떠한 내 인생에 하나의 큰 좋은 성과를 거둔 느낌을 가지는데, 이렇게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 자식이 잘못된다면, 자, 어떻게 보면 인생이 실패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식이라는 존재는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식들,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잘 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마무리인데,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머니 사주에서 관성이 혼잡한 상태에서 그 관성이 좋지 않은 에너지로 나에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관성이라는 것은 여자들 입장에서 며느리의 기운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성이 혼잡된 사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분들이 또 관성이 나에게 좋지 않은 귀신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자, 이때 우리가 리딩할 수 있는 해석이, 나와 인연된 며느리는 뭔가 인연이 좋지 않구나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자, 우리 아들의 결혼 생활을 볼 때 우리 아들이, 이 아이가 초혼에 실패하고 재혼까지 갈 수 있는 뭔가 결혼의 아픔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혼에 실패한다라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살아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고사로 사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아픔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사주에 관성이 혼잡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에너지가 지금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좋지 않은 에너지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재혼을 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리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자들 사주에서 이 관성은 남편의 에너지인데,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분일수록 우리 아들이 이런 어떤 결혼의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남편이 믿고 싫다 하더라도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남편과 내가 가진 이 어떤 운명적인 우리의 그 고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자식이 잘 된다라는 거죠. 남편과 나의 사이가 너무나 좋지 않고 정말 고통스러운 관계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 절대적으로 우리 자식이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 속의 기운으로도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딸이 있다라고 할 때, 자, 사이라는 인연을 내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머니 사주에서 인성이 과다된 상태에서, 자,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역할로 나의 사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진 여자분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인성이라는 에너지가 나의 사이 인연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사이 인연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의 사주 속에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리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딸이 남자 인연을 만나서, 남편이라는 인연을 만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구나, 결혼의 어떤 힘든 어떤 과정을 우리 딸이 밟아가겠구나, 남편 복이 우리 딸이 약하겠구나 라는 것을 리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의 기운이 많아서 과다되어서, 자, 거기다가 이 과다된 인성이 나를 지금 안 좋은 어떤 운명으로 몰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보게 되면 보통 어머니와 관계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어머니와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하는데,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어머니와 풀면서, 또는 내가 조금 많이 닦아가면서 이 관계를 조금 유하게 만들수록 우리 딸의 운명이, 특히나 우리 딸이 만나는 이 남자와의 운명이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모든 부모님들이, 특히나 어머님들이 종교 인연을 많이 하시고, 특히나 또 자식이 잘못될 때 종교가 없던 분들도 종교로 이렇게 달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부처님 전 앞이든 성모 마리아 앞이든, 자, 어떤 자리에 갔든 대부분의 기도 내용 중에 보면 자식 조금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들의 이 영적인 어떤 의무감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나도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강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식이 정말 잘 되게 하고 싶다. 특히나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 인연의 이 고리를 푸는 연습을 또 많이 하셔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가 내가 틀어져 있거나 뭔가 막혀 있다라고 하면 이 관계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 관계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때, 자,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머니의 운명에서 자식의 운명을 본다, 숙명적인 인연이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윤이었습니다.